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1999년 예일 때 동문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최대 난제였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용됐습니다. 이 경제정책의 출발은 예일대에서 화폐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이며 1970년대 이후에는 월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슐러 그리고 제닛 옐런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경기부양 등과 같은 단기과제는 케인즈 이론을 선호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등과 같은 장기과제는 신고전학파 이론을 받아들여 해결한 독특한 정책 처방 패키지입니다. 경제정책은 당면한 현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했습니다. 재정정책은 경기부양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건전화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권에 들어오면 국가 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이동되었습니다. 최종 목표인 장기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이윤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제도 투자세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세율을 높여 저축과 투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1960년대와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토빈 교수가 케네디 정부의 정책 자문했던 1961년 이후 106개월 동안 확장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예일대 교수들이 다시 빌 클린턴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확장 국면이 2001년까지 120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1961년에 한 기자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세금 인하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며 경제학 원론에서 배운 걸 잊었나 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은 총수요를 부양하여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었죠. 케네디는 경제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러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 참모진에는 제임스 토빈과 로버트 슬로우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940년대의 경제학도로서 그 당시 출판된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케네디 대통령에게 세금 인하를 건의함으로써 케인즈의 생각을 실천에 옮겼죠. 세금의 변동은 총수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킴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의 총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케네디가 제안한 정책 중에는 새로운 자본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세액 공제가 포함되었습니다. 투자가 늘면 총수요가 즉각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의 생산 능력도 증가하죠. 따라서 케네디의 정책은 총수요를 진작해 생산을 확대한다는 단기적인 목표와 총공급을 확충하여 생산을 늘린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964년에 케네디의 세금 인하 계획이 법안으로 확정되었고 실제로 이 정책은 탄탄한 경제적 번영의 시대를 여는 데 공헌했습니다. 1984년 세금 인하 조치를 필두로 정책 담당자들은 가끔씩 총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재정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의 한복판에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최초의 정책은 상당 폭의 정부 지출 증가를 포함한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